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서 했던 연설 중 일부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비단 현 정권만이 아니라 어느 정부나 강조해왔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성장이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인 울산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울산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맡고 있는 울산경제진흥원의 김현민 원장과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조광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해설가 이태인이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이태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울산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자금 지원과 창업 교육 등 경제진흥원의 청년 창업센터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여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R&D 창업 기업을 요청을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인데요. 경제진흥원의 도움으로 지금의 청년 창업가 이태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를 꿈꾸는 분들과 현직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 창업 당사자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울통의 엄유미 작가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침체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울산 경제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주력 산업의 침체로 신성장 산업 육성이 시급한 지금 울산 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출범한 울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김현민 울산경제진흥원장과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드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녹음을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엔 좀 걱정되더라고요.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뻐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담고 있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김현민 울산경제진흥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현민이고요. 네. 울산에 온 지는 40년이 됐습니다. 오. 예, 1981년에 여기 와서 이제 현대중공업에 근무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울산대학으로 옮겨가지고 울산대학에서 37년간 있다가 작년 11월에 경제진흥원으로 옮겼고요. 아직 새내기라서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여태까지 좀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울산경제진흥원의 역할과 주요 사업이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울산경제진흥원은 크게 4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지원팀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업 지원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지원팀에서는 이제 해외 판로 개척, 그다음에 수출 선동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일자리 팀에서는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 창업들, 그다음에 또 창업이 된 기업들을 또 도와주는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기업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크게 4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좀 울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 네. 그다음에 또 좀 역동성을 좀 더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경제진흥원은 지금 울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울산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고요. 주로 이제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경제진흥원은 울산시 출연기관으로서 이제 좀 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세밀하게 이제 어떤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 어려움이 컸거든요. 네.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으로 2,191억 원이 지원되었고요. 소상공인에게는 92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소상공인 업무는 신용보증재단의 행복드림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창업사관학과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체험 점포 그다음에 또 체험 교육, 창업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 빌딩에 이제 창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분들을 또 돕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국내 영구 이동 통고 결과에 따르면 이제 울산의 인구 순유출은 마이너스 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전출 이후로 울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우리나라 지금 89.7%가 이제 중소기업에 고용되고 있습니다. 네. 10%가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제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역시 그 89.7%가 고용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고 네. 좀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목표가 있고요. 이제 뭐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뭐 94명의 청년에게 7,5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고요. 네. 또 뭐 해운선사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해운선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2년간 17명에게 인건비 1억 4,46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또 북구청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서 16명의 청년들에게 1억 8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네.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기술이나 제조 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울산 주력 산업의 침체로 신성장 사업 육성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울산경제진흥원은 콘텐츠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고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창업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컨텐츠 창업 기업을 돕고 있고요. 네. 또 관광을 테마로 한 창업 기업 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창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준하는 창업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를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에서는 주로 이제 컨텐츠와 문화 산업이 많은데 이런 것이 이제 예전에는 좀 지원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 코리아 랩을 지금 네. 운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또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초기 창업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지원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문화 산업이나 아니면 컨텐츠 산업을 이제 그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네. 어떤 뭐 특별한 제한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다 열어두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뭐 대표적으로 좀 어떤 정책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경제진흥원 자체에서는? 경제진흥원 자체에서는 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준해서 네네.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 창업에서는 문화 콘텐츠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가 좀 쉬운 편이라서 그 부분에 많이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반가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어쨌든 저는 청년 CEO 육성 사업을 수료했고 지금 그리고 창조경제에서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니까 좀 반가운 게 있네요. 네. 네.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울산 청년 CEO 육성 사업 12기가 모집이 시작됐죠. 이제 전국적으로 선진 사례로 꼽혔던 청년 CEO 육성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을 잘 해준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 CEO 육성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이제 그 어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난해 말까지 약 한 1,1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창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가 고용이 544명, 그러니까 대표 이외에 고용된 그런 경우가 544명 정도 돼가지고 명실상부한 어떤 울산의 창업 브랜드로 이제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11년간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점이 어려운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오랜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지원하면 되겠다, 또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 있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강점이 있는 것이 톡톡 팩토리라고 지금 9군에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4개의 톡톡 팩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제조 공간까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톡톡 스트리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톡톡 스트리트에서는 체험 점포를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상회라는 네이버에서 이제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돕고 있는 그런. 울산상해의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이제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서 네. 좀 수수료를 좀 감면해주거나 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요? 네.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네. 네이버에 지금 울산상회라고 네.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입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뭐 네이버에서 이제 좀 파격적으로 네네네. 뭐 수수료 같은 것을 안 받고 이제 아. 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네. 1,100개 기업 정도가 이제 울산 청년 CEO 육성 사업에 네,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사실 다 한다는 건 힘들 텐데, 그 1,100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경제진흥원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그래서 3년 지나면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데 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좀 성공적인 기업들을 또 네. 보다 더 성공적인 것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에 또 넣고요. 네네네. 또 기업 지원팀에서도 네네. 또 그 좀 유망한 중소기업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네. 이제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뭐 수출까지 가능하면 수출 기업을 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뭐 사업만 좀 잘 되면 계속적인 지원과 이제 뭐 육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그럼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울산 CEO 육성 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톡톡 스트리트 등 이 창업 지원을 놓고 공간에 대한 이슈가 늘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유휴 공간,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유휴 공간을 탈바꿈한 이 공간 지원 사업이 타도시 같은 경우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도 이런 창업 지원에 있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공간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로 유휴 공간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휴 공간에 이제 유휴 공간을 창업 지원 공간으로 구축해서 이제 좀 경제 활성화 또 뭐 역동성 회복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3호도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건립되는 3호 공영 주차장 1층에 스타트업 창의 차고라는 네네. 공간을 구축해서 이제 현재 5개 입주 기업이 입주 예정이고요. 네. 또 울주군 내 유휴 공장을 검토해가지고 울주군의 꿈꾸는 대장간, 청년 대장간을 구축해서 제조업 창업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뭐 지금 KTX역 맞은편에 네. 건물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간 3, 4층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밑에 또 점포도 딴 데 빌려주기 쉬우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지금 아주 새로운 건물이니까 깨끗하고 해서 창업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이태인 창업가께서 그 3호동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네. 공간에 지금 아마 신청을 해서 네, 1등으로 이번에 오, 진짜요? 네. 창의척을 들어가게 아, 되었고요. 예. 유망한 울산의 예. 창업가이십니다. 네, 예. 네, 좀 갑자기 부끄럽네요. 네, 부끄럽게 좀 하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술자리 네. 갑자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뭐 유휴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 생각하고 이번에 창의차고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저도 저는 지나가면서 봤는데 네. 굉장히 좀 좋은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좀 네. 되게 한적한 공간에 뭔가 좀 이런 창업이나 그런 활동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 또 이제 3호동 자체 굉장히 또 예쁜 맞아요. 마을이잖아요. 네. 네. 좋더라고요. 네. 북구에 가면 하나로마트 2층에 아, 저희들이 네네. 신상업 창업 학교에 거기 체험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사람들한테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 많이 내방은 하지 않는데 저도 처음 들었네요. 예, 네, 거기 거기도 가면, 있군요. 예. 네. 뭐 커피숍도 있고 뭐 아. 스튜디오도 있고 뭐 네네. 등등 많이 있습니다. 좀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잘 만들어 두는데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번화가에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번화가에 만들면 이제 기존 상권하고 또 부딪히기도 그렇죠. 하고 이래서 그러지는 못하고 네, 네. 그분들 이제 오히려 좀 외곽 지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안 오는데 네, 네.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뼈아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청에 이제 저는 청년 당사자로서 이제 시청에 청년 창업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도 지금 수령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예산이 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줄었거든요. 네, 네. 줄었는데 뭐 CS 이제 재난지원금도 그러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쓰인 데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기본적인 청년 창업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줄이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부터 울산시와 울주군에 각각 이제 청년 센터도 설치되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일자리 재단에서 청년 일자리 센터를 지금 벤처빌딩이라고 저 무고동에 무고동에, 네, 위치하는 거기에 이제 청년 일자리 센터도 설치돼 가지고 네. 이제 청년층에 대한 행정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에 인구 유출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창업으로라도 이제 좀 청년들을 많이 끌어들이자 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책적 지원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네, 네. 가능하면 울산이 정말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네. 이런 것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좀 기습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 울산시의 아무튼 경제진흥원은 울산시의 출연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출연 기관들을 보면 그런 회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어떤 중진공과는 다르게 회계 규정이 좀 엄격해서 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혹시 있는지 실무적으로 그런 걸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도 이제 창업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건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네. 그건 이제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고 해서 그렇군요. 이제 잘 하는데 네네.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목적이 이제 중소기업을 좀 더 진흥시키고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네. 이제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좀 네. 가능하면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해서 네. 그래서 청년 창업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이 애로사항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뭐 저는 진흥원 입장에서는 뭐 예산이 삭감되기보다는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울산시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울산 내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확대 및 안정을 위한 울산경제진흥원의 2021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네. 마을 기업과 마을 공동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활 기업은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마을 기업과 마을 공동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쪽에서는 이제 마을 넷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마을 뉴딜 사업도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을 기업은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네.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1년 울산경제진흥원의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가 음. 이제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수요자 중심의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다음에 기업 민원 처리 센터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기업이 정말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울산경제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의 포부와 각오가 있다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히 지금 울산에 또 중소기업이 이제 주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이 주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 경제의 꽃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만 이제 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떤 생산성, 그다음에 품질 뭐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정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할 만한 그런 네. 자리로 되도록 일자리가 정말 좋아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현민 울산경제진흥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송이안에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 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승복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인, 엄유미,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